자, 오늘은 5학년 2학기에 여러분과 함께할 사회교과서를 살펴보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지를 먼저 보면 우리 역사의 몇몇 장면들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은 이 그림들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 3쪽에는 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과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살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인데요. 자,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교과서는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원 도입, 그리고 단원에서 공부할 주제를 글, 사진, 그림 등의 자료로 나타낸 주제 학습, 그리고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단원 정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회를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2학기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교과서 4쪽과 5쪽 무엇을 공부할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대 시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타나는 사회 변화의 특징,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1단원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또한 조선 후기부터 6.25 전쟁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의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게 바로 2단원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린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역사는 연도, 사건, 사람의 이름 같은 것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역사는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역사는 왜 배워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그 전에 역사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 알고 있나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라고 시작하는 노래이죠. 자, 고조선을 세운 당군부터 화가 이중섭까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100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에 목민심서 정약용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세종과 함께 조선의 성군으로 꼽히는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정약용. 그는 18세기에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입니다. 자, 목민신서는 그가 목민관, 즉 고려나 조선시대의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들이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해 쓴 48권 16책의 저서입니다. 정약용은 정치와 법, 의학과 지리학,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었고요. 거중기와 농로를 발명해서 수원 화성 건설에도 공을 세웠고 시인으로서 여러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만능인이죠. 하지만 이런 정약용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당시 조선에서 금지하고 있던 천주교를 믿었고 정약용 역시 젊은 시절 천주교를 배우고 받아들였다는 죄로 머나먼 땅 강진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로부터 자그만치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남양주시에 있는 생가 여유당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자,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펼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귀양살이를 해야 했던 정약용.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유배지에서 나라를 탓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책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귀양살이라는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씁니다.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과도 관련이 깊은 아주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썼습니다. 자, 정약용이 유배 생활 중에서도 계속해서 글을 읽고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정약용이 틈틈이 두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의 생각을 글로 남기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은 나를 나라에서 금지한 천주교를 믿은 죄인으로만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기록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약용이야말로 역사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아닐까요? 자, 국어사전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의 기록이죠. 자, 우리 한번 사회교과서 94쪽을 볼게요. 자, 정약용이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유배 생활 중에서도 연구를 계속해서 책을 많이 남겼다. 그리고 그는 기술, 경제, 정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생활이 도움이 되는 지식과 방법을 찾고자 연구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약용이 천주교를 배웠다는 죄로 강진으로 유배를 당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과연 역사는 정약용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큰 고민이 있었을 때 강진에 있는 정약용의 다산초당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양주에서 438km 꼬박 4-5시간을 차로 달려서 도착한 그곳에서 나름대로 복잡했던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참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정약용의 귀양살이에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지금의 내 신세를 한탄하거나 힘든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정약용도 자식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라서 한번 쓰러졌다 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1000년 전, 500년 전 세상과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이를 극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그 선택이 역사에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역사에 최초의 나라가 등장했던 고조선부터 그리고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까지 약 4200년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사회시간이 48시간이니까 그 안에 이 모든 역사를 다루기는 참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지식들을 중심으로 지금처럼 디딤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금요일 오후에는 다음 주 사회시간에 다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와 이 알림이에 올릴 테니까 미리 영상을 보고 온다면 수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수업 시간에는 이런 사회 정리책을 활용해서 디딤 영상이나 교과서의 내용을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조사, 연구, 탐구, 발표 이런 좀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 볼게요. E.H. 카라는 역사학자의 유명한 말처럼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나라면,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에는 1단원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